무릎이나 종아리, 발바닥 등에서 통증을 느낄 때 우린 흔히 무릎 질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발목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발목 불안정성의 증상은 발목이 흔들리는 것을 그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 등이 과긴장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 뒤꿈치가 아픈 것이죠. 또한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도 발목 불안정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릎 주위에 근육이나 힘줄이 지속적이 아픈 경우에도 발목 불안정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발을 헛디디거나 발목을 접질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무턱대고 방치하면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주선 원장과 함께 발목 건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등산을 즐겨하는 강민정 씨는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발바닥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강민정 씨의 일상을 파고들었죠. 제가 아침에 산에 가는데 뒤꿈치가 조금 찌릿하게 기분이 나쁠 정도로 무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으니까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또 걸으니까 또 그런 증상이 반복돼서 그래서 이게 뭐 시신경이 이상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모르니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몇 번 받아도 차도가 없었어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대퇴부 쪽으로 조금 찬 기운이 도는 것 같고 그래서 일하다가 이쪽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건데요. 발바닥이 아픈 경우엔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발바닥 근육을 감싸는 막에 생긴 염증을 뜻하는 질환이죠. 하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니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발바닥이 아닌 발목에 있었습니다. 발목의 바깥쪽을 지지하는 외측 인대 중 하나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제한하는 전거비 인대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누워서 하는 이학적 검사로 발목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양말 벗어보시고 여기 아킬레스건은 어떠세요? 자, 여기 종아리는 괜찮으신데, 그렇죠? 근데 발목은 제가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보시면 발목이 앞으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덜렁덜렁 하죠. 주면 발목이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과긴장을 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워야 우리가 충분히 이완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완이 되어야 정확한 이학적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한 거고요. 누워서 검사를 하면 아까 보시는 바대로 발목의 불안정성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RI를 보면 발목 불안정성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강민정 씨의 경우 비수술적인 방법으론 치료할 수가 없어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은 발목 비골 바깥쪽 아래쪽에 잘 보이지 않게 2cm 정도를 절개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낭과 전거비 인대를 절개를 하고 여기에 2mm짜리 플라스틱 나사못을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절낭, 전거비 인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하외측 지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튼튼하게 봉합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예사로 생각했어요. 발바닥이 아픈데 왜 복숭아뼈 있는 그 밑을 그렇게 수술하는지 어머니 갔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거 그냥 방치시켜 놨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생각했어요. 인대는 뼈처럼 단단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면 수술을 통해 본래 강도로 회복시켜줘야 하죠. 발목 인대 봉합술은 나사못을 삽입하는 방법 외에도 관절 내시경, 인조 인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데요. 물을 먹은 조직이 약해져 튼튼하게 봉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조 인대는 일종의 재건 개념이기 때문에 발목이 지나치게 튼튼해질 수 있죠. 따라서 작은 나사못을 삽입해 간단하게 봉합하는 방법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이 정복을 하는 겁니다. 발목을 원래 관절 속으로 정확하게 제 위치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봉합을 마무리합니다. 앞뒤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발목이 꼼짝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세게 당겨도 발목은 절대 앞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발목인대 봉합술을 시행받은 환자분은 수술 후 약 3주간 보적이나 기부스로 고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운동 목표는 하지 고정으로 인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하지 건사 운동, 옆으로 누워서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앉아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 운동이 근력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한 지 이틀째 정주선 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예, 좀 어떠세요? 네, 선생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잘 주무셨고, 네네. 예, 많이 아프지 않으시고, 네. 오늘 이틀째인데,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 이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누워 보실까요? 수술 후 3주간은 족관절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단하지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면 목발 없이 걸어도 되지만 장거리 보행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은데요. 움직임이 많지 않은 만큼 근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누운 채로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으로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치료가 잘 끝난 만큼 관리도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네. 크게 통증도 없이 아주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걷고 싶어요. 예. 아파서 주춤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다리가 완전히 낫고 나면은 여행도 다니고 어쨌든 좋은 데 많이 가고 싶어요. 김우혜덕 씨는 2주 전 왼쪽 발목 인대를 봉합했습니다. 작년에 낙상 사고를 당한 후 허리와 다리에서 지긋한 통증을 느껴야 했죠. 아이고 말도 못했지. 그 말이야 다 할 수 없어. 완전히 막 식은땀이 쫙쫙 나고 우리 집이 또 이리 좀 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려면 택시 잡으려면 주지 않고 이랬어요. 많이 서도 이 뛰당 막 다리 한 달이면 서지를 못했으니까 말도 안 거지. 그래 사진 찍으니까 인대가 늘어져. 넘어지면서 가해진 충격으로 전거비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근육들이 과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들어올 때는 막 허리도 좀 아프고 다리 아파갖고 걷지를 못했어요. 아주 막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수술 좀 하니까 좀 낫고 또 이제 발목 수술하니까 이제는 막 살살 걸을 수 있어요. 허리 치료를 받고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은 건 근본적인 원인이 발목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목 인대가 많이 흔들렸었죠. 빠졌다가 들어갔다 합니다. 늘어난 전거비 인대를 잘라내고 나사못을 삽입해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줬습니다. 절개 범위가 좁고 수술 시간이 5분 정도로 짧아 여러 방면에서 부담이 적었는데요. 전거비 인대와 관절낭, 하회 측 지대가 튼튼하게 봉합되었다면 회복은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수술 2주차가 된 김우혜덕 씨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목이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도 살살 걸어 다니시면 되고 일주일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써봅시다. 수술 직후의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전혀 흔들리는 게 없었고요. 지금 봐도 전혀 흔들리는 발목의 불안정성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도 효과적이고 이제
흔한 수술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아주 경과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 수술이죠. 조심스럽게 걸어보는데요. 일주일 후에 보조기를 떼고 나면 지팡이 없이도 잘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뭐 좋아졌지. 못 걸었는데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올 때는 못 걸어 갖고 왔는데 이제는 막 걸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좋지. 이연희 씨는 2년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통증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발목이 문제일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절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순시 있는 데가 어떨 때 막 시리고 이 발이 저녁으로 자면 이 발이 시려가지고 초저녁에는 양말을 신고 그렇게 자다가 새벽쯤 양말을 벗을 정도로 그래 그 정도로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원장님이 이거 인대가 늘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가 그랬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관절로 통증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발목 MRI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부위에 만성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무릎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죠. 일단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이 있으면 하지의 모든 기계적 축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목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근육이나 힘줄 등이 과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족저근막, 아킬레스건, 종아리, 무릎 주위의 근육이나 힘줄들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과긴장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과긴장으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종아리에 쥐가 난다거나 무릎 주위의 근육의 통증이나 힘줄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발목 인대 봉합술을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부로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무릎 주변 근육과 힘줄의 과긴장을 유도한 원인이 제거되자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내일 떼고 예. 내일부터 앉아서 샤워하셔도 돼요, 어머니. 네. 수술을 받고 당연히 발목 부분에 통증은 많지 않고요. 무릎 통증 또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무릎 통증 없이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좀 많이 걸어오고요. 일주일 후부터는 일주일 뒤엔 보조기를 빼고 재활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병원에서 운동법을 배우고 집에서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걷기, 수영, 자전거 등 하루에 최소 3시간씩 운동해야 빠른 시일 내에 관절 각도를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뭐 퇴원을 하니까 홀가분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집도 요 가깝고 하니까 재활은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원장님 말씀대로 걷기 한 1시간, 수영도 1시간, 또 자전거도 또 1시간씩 이래 타라 하니까 집에서 또 그렇게 해야죠. 강상익 씨는 발목 인대 봉합술을 받기 전까지 오른쪽 발바닥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었죠. 오래 서 있거나 조금이라도 걸으면은 발바닥이 쑤시고 아파서 좀 통증이 심하니까 일하기가 많이 불편했었어요. 아플 때도 이제 만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좋아질란가 싶어서 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전거비 인대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선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발목에 문제가 있었으니 발바닥을 만져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던 건데요. 등산을 하다 발목이 접질린 적이 있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발바닥 통증에 영향을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바닥이 아프고 발 뒤꿈치가 특히 아프셨다고 하셨고요. 예전에 발목을 접질린 적이 있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발바닥 쪽에는 특별한 압통이나 붓기나 그런 건 없었고 발목에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통해서 전거비 인대가 늘어나 있는 상태를 확인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발목 인대에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자 발바닥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발목이 튼튼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뒤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보면 꼼짝도 안 합니다. 아무리 세게 당겨도 발목이 꼼짝도 안 해요.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네. 현재 발목 봉합술 부분에 불안정성은 전혀 없고 튼튼하게 봉합이 된 상태고 또한 발목의 각도도 다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부터는 조깅이나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정도의 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력이 정상 수치의 85% 이상으로 회복되면 달리기와 등산 등의 운동이 가능한데요. 물론 그 후에도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재손상의 위험을 낮추고 스포츠 활동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죠.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다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걸음걸이가 분명히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걸음걸이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걸음걸이 때문에 통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해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무게가 가해지는 대로 움직이는 밸런스 쿠션을 이용하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힘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발목 인대가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발바닥이 아프고요. 발목도 좀 아파가지고 이게 제가 수술해야 되는 건지 싶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는 되게 편하고 아픈 발바닥도 없고 가장 좋아요. 운동을 계속 하고 싶죠. 네, 운동하고 싶고 좋아하는 등산도 하고 싶고 회사 일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박미옥 씨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앓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한참 후에야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병원 온 게 발목이 아파서 온 것보다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뭐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쑤시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깨랑 허리랑 다른 부분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무릎이랑 이렇게 MRI를 찍으니까 무릎에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무릎은 괜찮아서 이제 한번 발을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을 이리저리 이제 진찰하시더니 조금 발목이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발목 MRI를 찍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인대가 이제 다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아플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양쪽 발목 모두 전거비 인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목 전방 전위 검사에서도 만성 불안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이 다 이제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냥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발목 인대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퇴원한 후론 무릎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양말 벗어보시고 제가 그때 여기 누르면 아팠었는데 지금 전혀 아픈 게 없어졌죠? 네, 그래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흔들리는 것도 뭐 전혀 없고. 자, 발목 볼게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제한 없죠? 그 다음에 수술 부위 뭐 거의 티 안 나네요. 그쵸? 아킬레스건, 종아리도 아플 때 쥐가 내린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죠? 네, 쥐 내리는 건 조금 많이 완화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흔들리는 것도 꼼짝도 안 합니다. 발목이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발목 흔들린 건 전혀 없네요. 네, 아이고 무릎이 안 아파져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진짜 옛날에는 네.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잠을 진짜 많이 뒤척였거든요.
발목이 흔들리면 증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무릎이 아픈데 관절 속이 아픈 것보다는 무릎 주위의 힘줄, 아래 위에 있는 힘줄이라든가 앞뒤에 있는 힘줄이 아픈 경우, 그거는 이제 근육의 과긴장, 힘줄의 과긴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어딘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발목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과긴장을 하다 보면 무릎의 주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박미옥 씨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려왔던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통증 없는 몸은 박미옥 씨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무릎이 발목 수술하고 무릎이 이제 좋아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면 막 무릎 때문에 항상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하고 허리가 아파서 항상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럼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집에 와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수술 전엔 살림과 육아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박미옥 씨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더 빛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원장님도 수술한 거는 이제 수술로 이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집에서나 어쨌든 항상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정말 안 하고 살았어요.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해야지 하고만 하고 이제 안 했던 운동을 제가 이번에 아파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여러 군데를 수술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야, 이제는 진짜 이제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심한 운동을 못 하니까 요 기간이 한두 달만 이제 지나면 이제 원장 선생님이 이제 조깅이나 헬스 같은 걸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진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관절 중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관절은 단연 발목입니다. 아주 견고하지만 다치기도 쉬운데요. 무릎과 종아리, 발바닥 등의 부위에서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목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릎이 오랫동안 아픈데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했는데도 낫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저린 분들은 족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자세한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해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